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실시됩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풀어갈 역량 있는 인물을 뽑는 날이죠.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헬로 이슈토크가 구청장 후보들과의 대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민선 6, 7기를 합쳐서 이제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3선에 도전하시게 됐는데 이번에 3선을 도전하시게 된 결심하기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돌아보면 8년 전에 처음 취임했을 때 그 잦은 리더십 교체 또 구정 혼란으로 굉장히 양천구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참 발로 뛰면서 현장을 많이 누볐는데요. 네. 신월 신정 지역에도 뉴타운 재개발이 지지부진했었고 그것을 진짜 추진력 있게 해서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입주해서 주민들이 또 그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또 살게 되는 걸 보게 되고요. 갈산 지역만 해도 굉장히 무허가 공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갈산의 도시개발도 이제는 주민들이 또 거기에 입주해 있고 그리고 또 갈산문화예술센터도 들어서 있습니다. 목동 지역만 해도 5대 중심축에 있는 공원들을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네. 이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좀 남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메가3 그 공약을 실천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었는데요. 네. 예, 5가지 큰 메가 공약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신월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또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부트럭 터미널도 지금 개발한다 해왔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서부트럭 터미널도 개발돼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그리고 목동선, 강북 횡단선 그동안에 참 그 20여 년간 말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문화도시 지금 또 문화도시를 지정받고 또 그리고 안양천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 또한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또 시작했기 때문에 이 완수된 모습을 주민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3선을 해서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우리 주민들께 선물처럼 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민선 7기 4년 그동안에 보람 있는 성과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4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목동과 비목동 간의 격차를 줄였다는 겁니다. 지역 균형 개발, 그것을 저의 8년 동안의 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신정동 지역과 신월 지역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신월동 지역에 한 집 걸러서 빈집이었던 그 뉴타운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서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편의시설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갈산 문화예술센터도 개관을 했고요. 또 네. 그리고 건강힐링문화관, 보건지소, 또 연희목공방 이런 것들이 이제 신정도 신월 지역에 있고 그리고 또 목동 지역만 해도 목동 지역의 중심축에 있는 그 5대 공원들이 지금 벌써 이제 2개 공원이 개장을 새롭게 해서 선보였고요. 또 용왕산이라든지 신정산 그리고 또 지향산 이런 그 작은 산들도 데크길이 잘 완수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양천구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선 7기 중점 추진 사업으로 목동 유수지 개발 사업도 공약을 하셨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용역도 진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구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가 공약이었죠. 사실 양천구는 이제 주거지역으로 보다 이제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일하고 싶은 그런 집주 근접의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는데요. 목동 유수지 위에
중앙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곳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창업시설이 올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그동안에 좀 협의를 해왔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수지 위에도 창업시설이라든지 또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시설들이 오는 것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칙을 개정하기까지 법적인 난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뭐 타당성 조사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굉장히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바로 우리 목동 유수지 위에도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가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한 또 제가 삼선을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 재선 구청장으로서의 또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고 또 4년 전에 60%대 어떤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또 4년 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뭐 대선 결과라던가 네네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신 어떤 판세나 이런 분위기는 어떠신지요? 예, 뭐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대편 후보예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또 8년 동안 해왔던 일한 성과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요. 양천구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구나. 삶의 질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로 한 2년 반 동안을 참 어려운 시기에 그때 위기의 리더십을 좀 보여주고 어르신들께 처음으로 마스크를 전달했던 게 서울시에서 처음이었어요. 이제 네. 그런 어떤 위기에 강한 전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동네 구석구석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까지 신경 쓰는 이런 구청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양천구에서는 해볼 만한 그런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만 해볼 만한 선거다라고 그럼요. 말씀해 주셨고요.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2년 동안 사실 경기 침체가 아주 오랫동안 네. 지속되고 있고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라던가 뭐 일자리 정책 현재 뭐 구상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고요. 지금은 많이 좀 활력을 찾기는 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참 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엇보다도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거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도 이제 점차 경제가 온라인 경제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이 거의 60대 이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접촉면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연계를 시킨 것이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사실 뭐 60배 이상 매출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도 눈을 뜨게 됐어요.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청년들도 또한 취업을 하기까지 경험의 기회를 또 주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천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이게 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고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양천구에서 코로나 시기에 착한 소비, 선결제 캠페인도 있는데 양천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셔서 그렇게 위기를 또 넘긴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또 이 골목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또 이 골목길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청만의 특수한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삼선하면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또 경제를 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주요 현안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많이들 꼽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 시세가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부분 재건축이라던가 집값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그동안에 꾸준히 제가 정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면서
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장관도 찾아가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건축 안전진단이 1차가 통과되고 2차 적정성 검증을 하는데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시기도 조율하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 잘 안 될까봐 네.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또 관계 기관도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이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더불어서 또 우려하는 것이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네. 것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공급 정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이런 민자 개발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한 빨라야지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목동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이 구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거래 자체가 10분의 1로 줄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또는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재건축 그 규제 완화는 또 필수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대로 해서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면 목동은 또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목동과 비목동 간에도 지역 격차도 많이들 지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물론이죠. 지금 목동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월동, 신정동도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신월 7동은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 거의 신월 7동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또 바라고 있는 신월동의 시형 아파트 주민들도 계십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모아 주택이니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에 지금 이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부 트럭 터미널이 개발이 되면 이게 지하에 스마트 물류센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업무 시설 또 그리고 이렇게 판매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어떤 쇼핑몰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형 또 뮤지컬 공연장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서남권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동 아파트 재건축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월 신정 지역의 변화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네.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럼요. 네, 뭐 목동선이라던가 뭐 강북 횡단선, 네네. 뭐 서부 강격철도 같은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거는 목동선 또는 이 강북 횡단선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거는 민자 개발로 하려고 했기 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기업이 달려들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있는 8년 동안 추진한 것이 이거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작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올해 말에 끝나면 목동선, 강북 횡단선 또 이제 그 노선을 확정을 해야 되겠죠. 노선이 확정이 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삼선하게 되면 적어도 설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또 뛰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 홍대선은 이미 뭐 민자기업이 또 유치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착공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 서울시가 양천구를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특구로 네네. 지정을 했었고 또
실제로 지역에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일상에서 네.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좀 구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네.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예, 스마트 횡단보도를 보면 보통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다가 밑에만 보다가 네. 신호등을 놓치기 쉽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닥 신호등이 있어서 금방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2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스마트 마루라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쾌적하게 공기청정기도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마스크를 안 쓰면 그것도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스마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 그리고 올해 지금 시작할 것이 스마트 학원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네. 목동 지역이 지금 학원 차량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걸 데리고 가야 되는 부모님의 차하고 얽혀가지고 버스도 다니기가 힘든데요. 이번에 국비 20억 그리고 우리 구비 20억 해서 40억으로 학원 차량을 공유하는 시스템, 차를 안 가져와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학원 차량도 공유하고 또 설령 차를 가져와도 스마트 주차장으로 해서 어디에 주차가 비어 있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오면 자전거도 또 이제 주차하고 또 자전거를 지킬 수 있는 자전거 지킴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7월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네. 그게 잘 구축이 되면 생활에서 편리하게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 이렇게 생활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양천구가 지난 3월에 이 탄소 중립 로드맵을 구축했거든요. 사실 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화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양천구가 이미 진즉에 탄소 중립 계획을 갖고 하나씩 실천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충전을 하는 것이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 2년 동안 열심히 또 개발을 했어요. 가로등에서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것 때문에 차를 바꿨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더라고요. 워낙 목동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주차도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72대까지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계획은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제로 에너지 공원을 하는 것도 10년 계획으로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LED 등으로 바꾸고 또 여러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계획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나무 심기라든지 우리가 가꾸고 있는 공원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계획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제로 에너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양천구에서 노력해왔던 것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실천해 주시면 저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구청장으로서의 이 김소영의 강점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년 전에 비해서 양천구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신월 신정지역뿐만이 아니라 목동 지역도 사실 용왕산부터 해서 안양천 그리고 파리공원, 양천공원, 공원들을 통해서 삶의 질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양천의 발전 8년 동안 해왔던 그 구정 경험, 안정감,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에 위기에 강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삼선이 돼서 우리 양천구 구민들에게 다시 한번 갚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구민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뛰고 열심히 노력해서 양천 구민들을 구청장으로 또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많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레이더였습니다.